볼 섹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건설, 음식료, 항공 등을 이들 업종을 눈여겨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항공주가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항공주 중에서도 LCC에 관심을 갖자라고 뽑아 오셨어요. LCC가 그동안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았었는데 이제 좀 좋을 수 있을까요? 일본 노선 열리면 가실 거죠? 아, 여행 가실 거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가고는 싶은데 네. 가실 거예요 일본? 전 여권이 없어요. 네? 해외여행을 아직 안 갔다는? 아니 그 2005년도에 하나 중국 관리 있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 중국 갔다 오고 난 뒤로는 여권을 안 만들었어요. 아, 2005년 이후로 나간 적이 없다. 네. 오래됐네, 오래됐어요. 네, 되게 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17년? 10년 동안 해외를 나간 적이 없어요. 아, 없는데 저거 말고는 아마 많이 나가지 싶어요. 나가지 싶은데 그 LCC가 지금 일본 쪽에 좋은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져요. 일단은 일본 쪽에서 백신 3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PCR 검사 면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3차까지 다 맞으셨기 때문에 네. 아마 대부분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백신 안 맞으셨잖아요. 네, 저는 안 맞았어요. 네.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아니, 저번에도 얘기해서, 네. 3차까지 맞으면은 네. 이제 일본에 입국할 때 PCR 검사는 면제가 된다. 그렇죠. 그렇고 이제 하루 입국자도 상한선 2만 명인데 5만 명으로 늘릴 거고 이제 계속 확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저는 이제 감기라고 봐요. 감기라고 보고 지전에도 한번 코로나 깊게 한번 감기 한 해 감기 환자수 얘기하면서 깊게 엄청 많이 했잖아요. 깊게 팠죠. 네, 팠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쨌든 계속 변이가 될 겁니다. 계속 변이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감기 걸렸다 해서 내년에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패키지 여행도 가능하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쪽 노선이 열리게 되면은 이 LCC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2019년도를 보게 되면 이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19년도 보게 되면 그 저가 항공 LCC 국제선 매출 그러니까 전체 국제선에서 요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해외 장거리 노선하고 해외 단거리 노선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외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 그리고 해외 단거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LCC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LCC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단거리 노선에서 이 해외 단거리 노선 전체 매출에서 55%가 일본 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노선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LCC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일본 쪽 좀 주력했던 종목들이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이 기업들입니다. 보시면은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 여기 보시면 일본 노선이 아시아나 대한항공 비교해서는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이 들썩인 이유가 이 연유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제주항공이란지 진에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제팬 이전에 이 일본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제주항공 전체 매출에서 일본 노선 매출 비중이 30%가 넘고요.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30%가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노선이 열리게 되면은 제주항공, 진에어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네. 일본 노선 의존도 비중을 보게 되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순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부산하고 티웨이 항공보다는 제주항공하고 진에어가 주가가 더 좋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제주항공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중국 노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다른 LCC 대비해서. 근데 지금 중국 노선이 안 열렸잖아요. 네. 안 열렸기 때문에 중국 노선이 안 열려 있는 상황에서 중국 노선 비중이 낮고 대신에 일본 노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주항공하고 진에어가 반응을 먼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 원엔 환율은 우리나라가 상대로 원고예요. 원고 엔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해외 쪽으로 일본 쪽으로 가는 수요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그 바가지 요금 그 이번에 그 BTS 10월달 공연 때문에 부산에 뭐 숙박비 500만 원 얘기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고향이 부산에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여행지 바가지 요금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산이 2014년인가 2015년부터 물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 전부터 괜찮았거든요. 지금 서울보다 비싸고 막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 직원도 이번에 부산 놀러 갔다 그러는데 되게 비싸다 그러다가 내가 비싸다 그러지 않았냐고. 부산 옛날 부산 아니라고. 근데 비싸다 그러다고요. 그러니까 부산 가는 제주도란지 부산인지는 국내 여행 가는 것보다 요새는 동남아인지 일본 가는 게 더 싸요. 다들 그 얘기 하시죠. 제주도 갈 거면은 동남아 간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고 일본 열리기는 일본 가지 않을까요? 그럼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를 벗어내고 단순히 그냥 여행 수요를 보게 되면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냥 비싼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일본 가서 즐길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미국하고 태국 같은 동남아 노선이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쪽하고 일본 쪽의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 네. 아마 LCC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CC 중에도 진짜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아서 넘어가고 그런 LCC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주항공하고 진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주항공이 지금 유상증자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네. 지금 어제 10% 종가상 10% 하락 마감했거든요. 네. 근데 유상증자를 제가 예전에 그 에코프로비엠 디스하면서 증자 되게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가 재무제표 좀 같이 볼게요. 네.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신종 자본증권을 제외하게 되면은 자본 잠식 상태예요. 지금 부채가 588%. 이고요. 최근에도 더 늘었어. 최근에는 863%고 유보율이 182%니까 부채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래서 2022년 올해 6월달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익잉여금이 4,358억 적자예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현재 3,7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498억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신종자본증권이 있었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주항공도 신종자본증권이 1,500억 정도 있거든요. 있는 상황인데 신종자본증권을 제외를 하게 되면 자본잠식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채워가지고 자본잉여금을 늘려놔야지 자본잠식 상태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주항공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없다라면 제주항공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 자금을 어디에 쓰냐면은 대형 항공기 도입하는 쓰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비행기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새 비행기 들여와가지고 일본 노선 열리게 되고 하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정말 이 기업은 정말 조선주 좋게 보면서 디스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제주항공은 어쨌든 지금 여건들을 좀 봤을 때 유상증자가 지금 상황과 함께 믹싱시켜서 봤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항공은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재무는 안 좋지만 그런데 LCC가 진에어도 지금 재무가 안 좋아요. 부채가 441%고 유보율이 140%다. 빚은 많고 쌓아놓은 재산은 좀 적은 재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히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노제팬 코로나까지 이중타맞게 연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잽이라면 카운터펀치 2번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노선이 열리게 되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LCC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 쪽 이런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 LCC 볼 이유가 없어요. 볼 이유 없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LCC도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나마 좀 좋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나마 회복을 해 나가지 않을까, 회복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LCC 두 종목 제주항공, 진에어 이렇게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8월 30일에 주가 상태와 재무 상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억 원은 안 드렸는데 그 여행주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투어. 하나투어까지 같이 보죠. 이게
뭐냐면은 모두 투어는 인바운드인데 하나 투어는 아웃바운드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나간 쪽 특화되어 있는 하나 투어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투어도 재무제표는 안 좋아요. 재무제표는 안 좋은데 네. 뭐 마찬가지로 8월 30일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폐지 아직은 폐지는 아니고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특히 괄호하고 라면 네. 주셨네요. 라면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건가요? 라면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라면이라기보다 면을 되게 좋아해요. 밀가루를. 네, 밀가루 면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밀면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짭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부산하면 밀면이죠. 네. 거기서 그래서 특징적으로 일단 볼 종목은 농심을 꼽아 오신 것 같은데 농심하고 삼양식품 두 개. 농심, 삼양식품 두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뭐 라면 관련주네요. 일단. 그죠. 불닭볶음면 저는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삼양식품은 맵다. 네. 삼양식품 맵고. 농심부터 그럼 살펴볼게요. 네네. 농심이 이번에 적자 났잖아요. 그래서 라면 가격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원가 부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원가 부담이면 사양식품도 그렇고 어떻게도 적자 나야 되는데 농심만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가 문제라기보다 농심 자체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왜 가격 인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 인상하고요. 그리고 해외 판매 증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농심 네. 실적 가이던스 10월 달 이후에 상향 조정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일단은 어쨌든 적자를 제품 가격 인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라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많이 사 먹거나 더 사 먹거나 아니면은 제품 가격 올리거나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품 가격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팔렸던 물량 그대로만 팔리더라도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지 두 번째, 이제 4월 달에 미국 이 공장을 증설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북미 쪽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 쪽, 멕시코 쪽으로 이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농심이 해외 매출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난 건데, 그럼 앞으로 뭐 미국 이 공장도 증설 완료가 된 상황이고 하반기부터 이제 영역을 넓히게 되면은 당연히 해외 매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적자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곡물용 밀, 그러니까 곡물용 밀, 이게 먹는 밀,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사료용이 아닌 곡물용 밀, 우리가 사람이 먹는 곡물용. 요거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수입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현지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수입할 필요가 없잖아. 미국 현지 공장에서 바로 공급받아고 하게 되면은 환율 영향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팔아가지고 이걸 원화로 바뀌게 되면 이게 수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부담도 적고 수익도 그렇죠. 더 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 영향 때문에 원가 압력 완화됩니다. 그럼 분명히 다시 흑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적자도 마무리가 될 거다. 적자 일시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인상은 원가 부담은 핑계라는 거죠. 잠깐 적자였던 거고. 그죠. 꼭 그래야만 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꼭 이렇게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거죠. 해외 매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좋아질 거거든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자 삼양식품 말씀드릴 건데 삼양식품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삼양식품이 하필 요 66%요 부분에 여기 같이 지켰네요. 그래가지고 66%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가 부담이 있지만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럼 농심도 앞으로 해외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삼양식품처럼 해외 매출 비중도 늘어나게 되고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농심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농심을 좀 디스를 하고 싶어요. 그냥 욕을 좀 하고 싶네요. 그냥 욕을 하고 싶은데 꼭 그랬어야만 했냐. 그러니까 꼭 그래야만 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적자처럼 한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적인 측면,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해외 매출 증가를 통해서 실적 가이던스는 또 상향 조정이 되게 되고 농심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으리라 믿고 싶긴 한데.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 아 진짜요? 난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 핑계대기 좋잖아요. 약간 요거보다. 명분을 만든 거죠. 네, 농심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삼양식품은 그래도 이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66% 그렇죠. 거의 이제 70%에 육박한다.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전 그게 매워서
그 짜파게티랑 섞어서 먹어요. 그렇게도 나오던데. 근데 그것도 약간 매워서. 아, 진짜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는데 이게 어쨌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보기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번 실적 좋게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외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고 조금 전에 불닭볶음면 해외 인기 말씀해 주셨는데 5월 달에 밀양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장 가동률이 85%인데 건면 시리즈하고 용기면까지 만들게 되면 가동률이 100%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증설한 만큼 다 매출로 반영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억 개 정도 이제 더 매출 포인트가 나올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증설한 만큼 또 이제 해외 매출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 상반기여서 하반기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좋은 것 좀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하고 그리고 북미 쪽, 미국 쪽만 인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중동이라든지 남미, 인도 쪽까지 수출이 전체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유튜브의 힘이 그만큼 큰 것 같아요. 아, 유튜브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삼양식품은 이게 또 간접 광고가 될까봐 좀 겁이 나는데 그 영국 남자 있잖아요. 영국 남자. 영국 남자. 네, 거기서 유튜브. 불닭볶음 먹는 그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볼 때 그게 시발점이라고 봐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게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국 남자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망식품 관계자들과 삼양식품 주주들은 주주들이 이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지원해야 되겠죠. 효과 톡톡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어쨌든 수주가의 다변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올해도 이제 한 8천억 육박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와. 이제 사상 최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7,900억 원대니까 진짜 8천억 거의 다 했네요. 그렇죠. 7,900억 원대. 내년 되면 또 1조액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음식료 내에서도 이제 라면 관련주는 좋게 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또 테마적인 부분이지만 리튬 관련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리튬 관련 그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뭐 최근에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뜨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도 좀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요거는 길게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뭐 오늘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지금 항공하고 음식료 말씀해서 2 플러스 1 그 편의점 가면 2 플러스 1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잖아요.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지 GS페이도 써요. 할인 더 되거든요. 아유, 참 알뜰해요. 이렇게 알뜰하게 오늘도 정보 싹 모아봤습니다. 네. 이제 9월 이후에 우리 하반기에 좋아질 만한 업종으로 조선건설, 음식료, 항공, 그리고 리튬 관련주까지 플러스 1으로 체크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지금 현재 주식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함께 내다봤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고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추 진짜 시간 맞췄네. 수고하셨습니다. 49분 끝났으니까 거의 15분. 더 말 걸면 산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